홍준표 당대표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당대표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환호와 흥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냥 들뜬 마음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실패가 최악의 북핵 상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국민 여러분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만 결국 그 염려가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입을 모아서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인 북핵 폐기 문제가 단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9.19 성명은 제1조의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제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14 공동선언에서도 북한은 9.19 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미끼를 삽입해서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례를 비롯한 미국의 핵 우산 정책도 무너뜨린 빌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이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는데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면 되는 일이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북한 정권에 달러를 퍼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남북공동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이 북핵 폐기에 있음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통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는 실질적으로 단 한마디로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만 대변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해제에 다릅니다. 문 대통령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를 걸면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준비해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도발 행위를 계속해온 쪽이 북한입니까? 우리입니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세 차례나 정평 대전을 일으킨 바 있고
천안함 폭진, 영천도 포격, 목함지대 지뢰 도발, 휴전선 총격 도발 등 끊임없이 우리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 흔한 유감평로 한 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송기 방송 같은 초보적인 심리전도 못하고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대북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의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맡겼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해 평화수력 합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서해 NLL을 북한에 몽땅 내줘야 하는 상황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NLL 포기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특히 당시 북한에 건넨 서해 평화협력 특별기대 지도를 보면 우리 수역의 대부분을 북한에 양보함으로써 서해 5도는 물론 인천과 수도권의 안보까지 괴롭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놓고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담긴 중대사안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함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령도 10대 원칙, 조선 노동당 조약 등의 한반도 적화 통일을 분명한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를 스스로 선언한 바 있고 지난 2013년 유일령도 10대 원칙을 개정하면서 그 서문에 핵무력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세계 4위의 생화무기를 보유국이면서 지금은 14,300명에 달하는 장사정권을 최전방에 배치하여 우리 수도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한반도 주둔으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 동맹 또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균형추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력과 핵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은 놓아둔 채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대남 적화 통일을 규정한 북한의 제도적 장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들, 소위 남북교류와 인도적 문제에 관한 합의들도 그동안의 합의에서 오히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본말이 전도였습니다. 우선 전 세계가 걱정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조사포로 처형하고 친형까지 독살하고 지금도 북한 동포들을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구상 최악의 독재자입니다. 아무리 필요에 의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북한의 인권 문제는 그걸 해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인권 탄압의 장본인과 함께 호화로운 만찬을 나누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김정은 일가 미화에 공을 들입니다. 이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은 분은 천안함 용사 유족들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한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북한 독재 집단에게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북한 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여전히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송환 요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8.15 개기조 일회성 상봉만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경기 교환에 합의했던 2007년 14선언 정상회담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무력화를 노린 북한의 요구는 사실상 모두 드러내봤습니다. 중립지역인 판문점에 설치하겠다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합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4선언 합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선철도 및 도로들을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는 14선언 합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무려 14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가 있고 실제로는 100조 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발표도 있었고 오늘은 270조에 달한다는 전문가 진단도 있었습니다. 북핵 회기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또다시 퍼즐 국립을 가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수긍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의 단축을 풀어준다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제재는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뒤바뀐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 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적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 1조 1항에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쟁 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입니다.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 문제를 풀자는 것이 이번 선언의 본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남북 간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된 까닭은 그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반복하면서 그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과 여론 조작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선뜻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다른 정당처럼 적당히 환영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방선거에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히틀러와 미네협정을 체결하고 귀국한 영국의 체인벌리스 수사관은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다고 선언을 했고 영국 국민들은 위장평화를 믿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온갖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히틀러의 야욕을 경고하고 영국과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처칠이 없었다면 지금 유럽의 지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당시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는 귀국 시에 환영인파를 보면서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챔벌린이나 달라디에보다 처칠의 해안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대화 자체를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은
이정국 주사파들의 책량에 넘어가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미회담을 주시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정상회담의 실상을 알리고 북핵을 폐기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말의 성찬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남북이 합작으로 보이고 있는 위장평화쇼의 미몽에서 벗어나 저와 자유한국당에게 자유와 평화를 지킬 힘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운동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승무까지를 언급하면서 이제 근거로서 판문점 선언에 그 민족 자주의 원칙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민족 자주 원칙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그때부터 이어진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박정희 정부 때도 주사파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유시 송지은입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아베 총리 역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환영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당에서도 비판만 쏟아내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있지 않을지 이거로서 당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남북대화는 하라.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북핵 폐기 없는 어떠한 회담도 우리는 참여합니다. 이번 회담 내용에 북핵 폐기 조항이 있습니까? 판문점 선언에 북핵 폐기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까? 지금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정작 당사자인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왜 북핵 폐기는 북미 간의 대화에 맡기고 우리는 그 방관을 해야 됩니까? 그게 이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중재자입니까? 중재자가 아니죠. 방관자로. 처음에는 운전자론을 하다가 그 운전대를 김정은이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중매자론으로 갔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관자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대한민국과 상의를 해야지. 왜 미국과 나가냐. 지금 북미 회담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북핵 동결, ICBM 개발 중단으로 미국의 안위만 챙기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합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최악의 시나리오. 내가 어제 이틀 전에 뭔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남북회담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면 정영 실장이 미국 가도 됩니다. 그런데 비공개 회담에서 뭔가 김정은으로부터 비밀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걸 트럼프에게 전해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미국으로 갑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남북의 핵 문제를 우리가 핵의 당사자인데 마치 남의 나라 문제인 양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북미회담에 넘겨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북미회담에서 핵 동결 그리고 ICBM 개발 중단 그렇게 하고 다른 데 이전 넘기 말하자면 그 핵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것만 더 필요하면
테러리스트들한테 갈 그런 가능성만 없어지면 미국은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북미회담에서 거절해서 마무리될까 싶어서 가장 걱정합니다. 만약 그래 마무리되면 한반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가 오게 됩니다. 자, 한개 좀 이용하시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만 홀로 지금 기획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로 반대하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인데 혹시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련의 움직임을 범야 차원에서 주도하실 생각이 없는지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홀로 반대라는 됐어요. 맞서주세요. 답변할게요. 조약이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조약의 정책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국가 간의 약속이 기준의 대상이지 여태 남북 간의 정치적 선언을 국회 비준으로 받은 일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국회 비준이란 말은 아예 헌법책을 보지도 안 하고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자, 헌법책을 제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합적이죠. 네, 청와대에서 남북회담 성과 설명 위해서 여야 대표들 회동 초청할 검토라고 하는데 이걸 좀 응할 생각 있으신지. 그거는 남북 간의 문제니까 그거는 초청이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한 분. 마이크 좀 주세요. 네, 한국일보 김정현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번에 단독 영수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판문점 선언이나 이하고 남북 관계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질문 오십니까? 우경우 씨.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완화되지 않으면 남한에서 독자적으로 남한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그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죠. 퍼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000년도에 DJ가 평양 갔다 와서 서울에 와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화나했습니까? 북은 핵을 보유할 의사도 없고 핵 개발 능력도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나는 겁니다. 그때 넘겨준 달러가 얼마입니까? 수백만이 아사를 했습니다. 북이 체제가 붕괴될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살아난 게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엄청난 달러가 북에 갔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핵 개발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잊었습니까? 2007년도에 판문점 통해서 세계적인 쇼로 걸어서 북한 갔습니다.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14세기를 갔다 왔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다. SNS에 나오던 이야기. 한 번 쏘고면 쏘긴 놈이 나쁜 놈이다. 두 번 쏘고면 쏘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쏘고면 그거는 쏘은 것이 아니라 공범이 된다. 그 SNS에 나옵니다. 내가 그걸 인용하게 됐어. 속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맹철하게 남북관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지. 과거 부분 들떠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하고 난 뒤에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들떠지 말자. 냉정하고 냉철하게 남북관리를 하자는 그런 뜻이. 우리가 왜 남북대화를 반대합니까? 남북대화 해야죠. 2011년도에 내 당대표 시절에 MB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개성공단에 갔던 사람. 대통령이 직접 반대를 해도 내가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람. 당대표 시절. 대화를 해야죠. 그러나 대화 목적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26일에 그 합의가 있기 전날에 문정일 특보가 그 캔텍스에 와가지고 강연했던 내용 중에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북한 평양에 그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들어서는 거다.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 개방을 하는 걸 원하는 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핵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동결된 상태에서 개방만 하는 거죠. 그분과 북한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분 북한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정옥진 기자. 국제신문 정옥진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한국당 그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그 지방선거의 메인 이슈로 가게 되는 조짐들이 있는데 한국당의 입장을 같이 하는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홍 대표님께서 이런 국면들을 지방선거 승리를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좀 소감이 있어요. 부산 특히 전적으로 부산도 경남도 거기 2000년도 총선 사흘 전에 DJ가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었죠. 선거 직후에 출구조사에서 모 방송국에 6시 10분쯤 보도 보면 민주당 180석이라고 했어요. 검색해 보시죠. 그때 보니까 참패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대선의 반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TMZ를 걸어서 반복하는 남북 평화쇼를 했어요. 그의 대선에 민주당 후보를 참패했습니다. 선거를 좌우하는 거예요. 남북의 변수는 남북의 변수가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광적지 지지계층들은 영향이 있으나 생업에 허덕이는 서민과 국민들은 남북 변수는 자기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민생이 될 겁니다. 곧 세금 고지서가 나와요. 아마 각 가정으로 날아가는 세금 고지서 재산세만 하더라도 10% 이상 폭등한 세금 고지서가 나요. 각종 지방세 고지서도 나요. 아마 세금 고지서 받아보면 민주당을 찍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는 선거의 변수는 민생이라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남북대화 반대한 일도 없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쏟고 또 8번의 거짓말을 한 집단에서 9번째 하는 이야기를 참말이라고 믿고 국민들이 들었으면
안 된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남북 관리를 해야 되고 남북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지난 금요일날 판문점에서 하는 거 보고 난 우스갯소리로 저것도 박현민이 작품이가 아주 기가 막힌 쇼를 하는 걸 보고 저것도 박현민이나 그분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DJ 노무현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남북정상회 했어요. 할 때 얼마나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걱정을 한다.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냉철하고 냉정하게 남북 관리를 하자. 두 번에 걸친 쇼에 실패를 했지 않느냐. 이건 세 번째 하고 있다. 그럼 세 번째는 그야말로 냉정하고 냉혹하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을 하자. 그게 정당의 주장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명희님. 그렇다면 폐기 스케줄 몇 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북핵 폐기 스케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태 25년간 북이 8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까 어느 기자분이 8번 내달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8번 거짓말인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입증을 한다면 구체적인 그런 폐기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2007년도에도 14공 동선에 보면 북핵 폐기 절차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때는 아예 냉각탑 폭파 쇼를 2008년에 한번 하고 바로 핵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아식 핵 폐기를 우리 당에서 요구나 이비아식 핵 폐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북에서 이비아식 핵 폐기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저희들은 많은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중심축입니다. 북핵이 제거가 되면 아마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겁니다. 체제 보장을 해달라. 그 요구를 합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에 가다피에게 핵 포기하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고 미국이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다피가 핵 포기를 하고 미국은 상당 기간 체제 보장을 해줬습니다. 다른 나라 진영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가다피 정권을 옹호를 했었죠. 이제 가다피가 처형이 된 것은 아랍혁명입니다. 아랍민주혁명입니다. 루마니아 차우세스코 왕조가 붕괴됐을 때 그때 차우세스코가 민중에게 끌려나와서 죽었습니다. 독발되지. 그걸 보고 그 당시 기록만 보십시오. 김정은 그 아버지인 김정일이는 백두산 밑에 바위 요새로 들어가서 석 달간 나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정권이 핵 포기를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명분이 달린 미국이 체제 보장해준다고 해서 체제 보장이 됩니까? 결국은 체제 보장은 자기 나라 국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핵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했을 경우에 김정은 체제가 온전하게 북한을 통치할 수 있겠다.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문제에 보다 냉철한 시각에서 우리가 대하고 접근하고 섣불리 반응 냉철하게 보자. 그 취지로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어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